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6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기 먼저 읽어줄 거고요. 보면은 세무세무대 국회 첫 번째 임시회에 4월 27일에 집회, 그 다음에 2번 올해 국회 정기회 9월 1일, 12월 31일에 폐회를 한다. 3번 회기는요, 정기회 임시회를 합해서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내년 4월 30일, 내년이에요. 여기도 내년.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요, 공고 없이 5월 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공고를 해야 된다고 지문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이양 대립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세무세무대 국회의장은요,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키워드들을 잡았죠? 상황이 짧으니까 상황 먼저 좀 읽어볼게요. 국회의원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 4년이다. 임기가 4년이다. 세무세무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 20일에 실시되며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이다. 자, 올라갑니다. 정기회 매년 9월 1일이고요. 그러나 공휴일이면요, 다음 날에 집회를 한다. 그 다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요,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요, 집회일이 빠른 거 공고하고요. 같은 때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공고 없이가 아니고 공고해야 됩니다. 최초의 임시회는요, 이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째 집회를 합니다. 즉 5월 30일에 임기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1번도 틀렸죠. 예, 임기 이후잖아요. 4월 20일. 이 실시된 거 이후에 7일이 아니고 임기 개시니까 1번도 틀렸고요. 자, 그다음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일까지 연말까지 다음 연도에 기본 일정을 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여기 중요하죠. 다만 당해 연도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내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법 관련된 거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이 어렵죠. 사실 민경채 2015년이 좀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뒤에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법률 같은 거에 좀 익숙해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릅니다. 상황을 대강 좀 읽어볼게요. 53년에 형법 어쩌고 간통죄에 대해서 헌재는 90년, 93년, 1년, 8년에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15년 2월 26일에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번복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재심 청구와 형사 보상금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여기 2017년 보이죠? 여기 2018년이 있죠? 이런 걸 좀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보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 합헌 결정보다 다 뒤에 있는 애들인데 갑만 2007년으로 앞서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변수가 생길 겁니다. 어쨌든 갑은요, 징역 확정돼서 교도소 복역을 했고요. 을은요, 집유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13년 간통죄로 징역형, 그 다음에 복역도 했고요. 그러니까 갑이랑 병은 날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심 청구랑 형사 보상금 청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읽을 필요 없고요, 지금은요. 바로 올라갈게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요, 효력을 상실을 합니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즉 형벌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합헌이라고 되었던 거를 소급해서 또 상실하게끔 도와준다는 거겠죠. 자, 그러나 형벌 조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재정 시점까지 소급표를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즉 처음에 그 시점까지 다 소급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어느 정도 형벌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 감정 등 사정 변경으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재정 시점까지 소급해서 어쩌고저쩌고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에 대해서는요,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선고된 날의 다음 날이고요. 이러한 소급 제한의 취지로 인해서 여러 차례 합헌한 거, 지금 이제 간통죄가 이렇게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후의 합헌 결정을 선고한 날의 다음 날로 소급을 한다고 합니다. 즉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0
3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소급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해야 이 갑이 풀립니다. 한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는요.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 청구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로 실형 선고받고 복역을 했던 사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벌금형도 보상금 청구가 인정이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벌금은 해당 사항이 없죠. 갑을병에서. 자, 여기까지 읽으면 바로 답 나오죠. 갑은요, 재심 청구고 보상금 청구고 둘 다 안 됩니다. 왜냐면 2008년 10월 31일부로 소급표가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갑은 위헌이 아닐 때잖아요. 예, 그래서 1번 해당 사항 아예 없고요. 을은 복역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보상금 청구 당연히 안 돼요. 하지만 재심 청구는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병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재심 청구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중간 이 문단 내용이 좀 어렵긴 했는데요. 어쨌든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배경 지식으로 좀 쌓아두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었어요. 다음 8번입니다. 규칙을 근거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제 퀴즈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6번부터 보면 대부분 퀴즈 형태죠. 자, 규칙 먼저 볼까요? 짧으니까. 씨름대회는 대진표에 따라 진행되고요. 11명이 토너먼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날에 1부터 10경기까지 순서대로 매일 하루에 한 경기씩 쉬는 날 없이 진행하고요.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가려진다. 패자는 제외시키면서 즉 토너먼트다. 보기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는 총 5개다라고 하는데요. A, B, C, D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경기하면 우승을 하죠. 근데 E부터 H까지 여기는요. 경기를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단 거리. I랑 J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 경기를 해야 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K란 말이죠. K. 자, 그래서 A, B, C, D, K까지 5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틀려요.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죠? 함정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 K가 올라가려면 8경기째, 즉 8일째 경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또 바로 9경기, 9일째 다음 날의 경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ABCD는 1경기, 2경기 치르고 다음이 6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K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 불가능합니다. 4개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날려주고요. 니은 첫 번째 경기에 승리한 경우 두 번째 경기까지 3일 이상을 경기 없이 쉴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은 50% 미만이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요. A, B, C, D는 첫 경기 이후에 3일을 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4자리는 확보가 된 거고 E랑 F 3경기 다음에 그 다음 경기가 7경기잖아요. 4, 5, 6, 3일 쉬고 7일째 경기하니까 얘네 둘도 해당이 되죠. 총 6자리. 근데 G랑 H는요 4일 차이에 경기하고 5, 6 이틀밖에 쉬지 못해요. 그래서 얘네 탈락. 얘네도 같은 원리죠. 이틀밖에 쉬지를 못합니다. 예. K는 당연히 하루밖에 못 쉬니까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쉬는 날이 없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6일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은 11분의 6이라서 50% 이상이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총 4번의 경기를 치러야 우승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예요? 6개죠? 3번의 경기를 치르고 우승할 수 있는 거는 5개입니다. A, B, C, D, K. 그죠? 나머지가 6자리 위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기억의 K 함정만 잘 피하면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9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 을의 최대 배상 금액을 고르라고 하네요. 상황에 뭐 이것저것 설명이 되어 있고요. A국의 층간 배상 기준 수인 한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주간, 야간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금액이 나와 있어요. 수인 한도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 기준이 6개월, 6개월 초과 1년, 1년 초과 2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가산 기준 요 세 가지가 있고 둘 이상의 가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가산 금액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피해 기간이 3개월이고 이러이러한다 하면은 밑에처럼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고 상황을 보면 됩니다. 꼼꼼하게 보자고요. 갑은요. 10개월 전부터래요. 그러면은 피해 기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이 65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부부가 문제를 제기했다. 부부라고 하니까 2명이죠. 주야 모두 최고 소음도는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주가는
등가 소음도가 45래요. 여기 있네요. 40보다 높아졌죠. 그다음에 야간 등가 38. 예, 얘도 기준보다 높네요. 그죠? 3에 해당되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지워 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1 인당 배상이잖아요. 이 부분은 130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가산 기준 2를 보면요. 등가 소음도가 호근이니까 주간, 야간 모두 수인한도 초과 지금에 해당되죠. 30% 이내에서 가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가산이 되는 거예요. 130만 원에서. 그쵸? 그러면은 130만 원인 4 번이랑 5 번은 제껴야죠. 169만 원이고요. 자, 을을 계산해 보면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을이 1년 6 개월 전부터라고 하죠. 그러면은 예, 여기 80만 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래층에 사는 가족은 문제 제기. 야간에 등가 소음도 42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넘는 거죠. 최고 소음도는 52래요.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풀면 여기랑 여기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야간에 최고 소음도랑 등가 소음도 30 이내에서 가산 요렇게 된 겁니다. 1 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가족은 4 명이고 심지어 수험생까지 있습니다. 수험생은 여기 그럼 80만 원 4 명이니까 32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30% 가산을 하니까 1.3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16 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80만 원 수험생이니까 20% 가산해야 되잖아요. 0.2 곱해 주면 얼마예요? 16 입니다. 그래서 432가 되겠습니다. 정답 1 번. 기준만 잘 보고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였죠. 자, 마지막 10번 얘도 재밌죠? 버스 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 계획입니다. 모든 정류소는 땡땡시 안에 있다. 자, 명칭 기준이 나와 있고요. 글자 수, 명칭 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우선순위 나와 있고요. 변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홀수달 1 일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달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한대요. 1 일에 신청 안 하면요. 자,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고 정비하고 정비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밑에는 일수가 나와 있고요. 1번 7월 2 일에 명칭 변경 신청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1 번. 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고요. 8월 16 일이면 9월 1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음. 16 일까지는 시장에게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일수 계산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9월 1 일이죠? 5일 이내라고 하니까 9월 6 일까진 될 거고요. 7일 이내니까 13 일까진 될 거고 16 일까지는 되겠네요. 그죠? 네,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이거를 위에서부터 일일이 다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 포인트들 글자 수, 명칭 수, 우선순위가 있네. 변경 절차는 이러네. 근데 절차 이거 동그라미들 다 읽어 준 거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일수가 나와 있구나.' 하고 보기로 간 거예요. 어쨌든 나머지도 좀 볼까요? 서점이 나와 있고 여기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가 있고요. 상점 등이 5 순입니다. 예, 그래서 서점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명칭수 글자 세 보면 13 개예요. 그쵸? 그래서 15자 이내니까 해당 사항이 있고요. 요거 3 개를 썼는데 명칭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고 돼 있어서요. 3 개는 불가능합니다. NCS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나와 있었고요. 복습 꼼꼼히 하시고 다음 11 번부터 15 번은 다시 의사소통에 약간 초점이 두어져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예습 꼼꼼히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